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치 아픈 금리와 관련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전에 우리 이모와 동생이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금리에 대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올 한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 장기 채권 가격은 반드시 상승합니다. 여러분, 금리가 뭘까요? 금리는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죠. 방금 전에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은 뭔가요? 머리 아파지니 그만하자고요? 솔직히 저도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인데요. 조금만 더 참고 따라와 주세요. 채권은 만기가 있는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채권을 샀는데 그것이 8% 할인율이라면 5,000원보다 8%를 할인받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중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은 액면에 쓰여져 있는 금액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뉴스 나오는 금리가 4%다 5%다 하는 것은 이자율이 아닌 할인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채권은 어차피 액면가대로 만기시 돌려받는다. 채권에 표기된 이율은 채권금리 변화와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교적 간단한 내용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단기금리는 짧은 기간 동안 빌리는 걸 말하고 장기금리는 긴 기간 동안 빌리는 걸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단기금리로 2년물이, 장기금리로는 10년물 국채가 많이들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연준에서 떠들어대는 금리는 뭐고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금리는 도대체 뭘까요? 연준이 올려놓은 건 정책금리입니다.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이거든요. 미국 FOMC에서 의원들이 결정합니다. 한국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발표하고요. 그리고 시중금리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인데요. 경기 상황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시장 수요와 심리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다음은 그냥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쉽게 설명하면 채권은 이미 할인율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이미 사놓은 채권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 건데 당연히 기존에 사놓은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반성하겠습니다. 미국 국채를 예로 들어볼게요. 100만원짜리 10년물 국채가 있어요. 금리는 3%라고 써있네요. 년 3% 이자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10년 후면 30% 수익률이 발생해서 130만원을 지급받겠네요. 하지만 수요 감소로 채권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경우겠죠. 한 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네요. 만기 후 돌려받는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채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지는 건데요.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상황에 따라 채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지멋대로 요동을 치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었죠? 지금은 채권 가격이 올라 있을까요? 하락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막말로 곤두박질 쳐 있죠. 미국의 20년물 그리고 30년물 장기국채는 완전히 똥값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고요? 정책금리가 5.5%까지 오르고 시중금리고 4%대에 머물면서 장기채권은 완전 박살이 난 거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겠죠? 시중금리가 내려가니 당연히 기존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만기가 도래 시의 수익률도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소하는데 왜 사냐고요? 시중금리가 개판이니 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니 가격이 폭등하니 어쩔 수가 없죠.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TMF는 미국의 20년물 장기채권 ETF인 TLT를 3배수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현재 정책금리가 최고점에 있으니 TMF도 역대 최저로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연준이 올 한해 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상하여 이미 시중금리는 하락을 시작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장기채권 ETF도 선반영되며 먼저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주식의 묘미는 한 박자 빠른 선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TMF ETF의 주가 차트인데요. 연준이 지난 2년간 정말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놓았는데요. 그 덕분에 TMF는 역사상 최저점을 찍은 뒤 스물스물 올라와 주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죠. 언제 금리를 내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또한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금리는 결국 분명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치솟는다는 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경기 침체가 오락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은 다시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나 산하 금리는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골디락스냐 경기 침체냐를 두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모르겠고 속편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미국의 20년물 장기국채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담아놓으면 리스크 해지용으로도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안전마진으로 TMF ETF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지식이 짧다 보니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걱정이네요. 항상 강조하지만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